흔히 50대에 접어들면 삶의 무게를 느끼곤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공자의 부록처럼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기준을 이미 세웠어야 할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42세라고 하니 40대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 역시 40대가 다 지나서도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0대가 다 지나도록 남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일삼아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받는다면 그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지적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들춰내 험담하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에는 맹렬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자신의 지식이냥 말하는 사람, 예의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착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정직함으로 여기는 사람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2500년 전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이 7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낀다면 40대가 지나기 전에 또는 50대에 들어선 이제부터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미움받는 경우입니다. 50세가 되도록 특별한 개인적인 강점이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조차 읽지 않는 자신,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의 퇴직 압박에 시달리는 자신, 늘 바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자신을 볼 때 오는 고통은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학교 졸업 후 20년이 넘는 시간을 일하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한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 없음은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가치 있는 핑계는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은 나만의 브랜드를 갖추지 못한 것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좋은 핑계에 불과한데 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0대는 분명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직장은 물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차장, 부장이나 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 역할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루, 한 달, 1년이 흘러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제대로 된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좌충우돌하며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시기가 바로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미래를 위한 나만의 브랜드나 강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 옛날 공자의 말, 나이 4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나이 5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0대가 다 가기 전에 60대, 70대, 80대를 빛나게 할 자신만의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대가 다 가기 전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50대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학업을 마치면 누구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빠르든 늦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녀노소, 도시든 시골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여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월세에 살아도 행복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 필요하고 결국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집니다. 은행 대출금이 집값의 절반을 넘어도 생애 처음으로 우리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50대에 깨닫게 됩니다. 처사이를 낳았을 때 아내 혼자 병원에 보내고 상사 눈치 때문에 외출도 못했던 이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운동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아이들의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일주일에 단 하루인 일요일마저
한 달에 겨우 2번밖에 쉴 수 없었던 이유, 휴일이면 놀러 가자고 조르는 아이를 뿌리치고 피곤함에 잠만 자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월세와 전세를 거쳐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동안의 미안함과 소홀함을 모두 이해받고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차와 새 아파트만 있으면 그동안의 서운함이 채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사가 1순위, 가족이 2순위, 내 꿈은 3순위가 된 채 50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으면 재화만 사성이 아니라 가화만 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더욱 가깝게 다가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가장 먼저 배우자와 화목해야 하고 아이들과도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자매들의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서 결혼한 사람들도 수십 년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동안의 불효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좋았던 형제 간의 우애도 유산 상속 문제로 서먹서먹해지기 쉽습니다.